위기 문명을 만들다 전쟁, 질병 그리고 인류의 응전 -1화 제국의 몰락, 고대 역병. 인류의 역사는 흔히 위대한 전쟁, 영웅적인 지도자, 그리고 거대한 건축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즉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견고한 성벽과 막강한 군단으로 무장한 고대 제국들은 미지의 침략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향방을 가른 아테네 역병과 팍스 로마나의 영광의 종말을 고한 안토니우스. 역병의 기록은 문명이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원전 5세기 중반, 아테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페리클레스라는 지도자 아래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고 파르테논 신전이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번영은 육군 강국 스파르타와의 갈등을 불렀고 마침내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스파르타의 막강한 지상군에 맞서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시와 외항, 피레우스를 잇는 장벽 안에 모든 시민을 대피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육지에서의 결전을 피하고 막강한 해군으로 보급로를 유지하며 적을 고사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전략은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전쟁 이듬해인 기원전 430년 여름, 재앙은 피레우스 항구를 통해 도시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집트나 리비아 지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역병이 도시를 덮친 것입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자신이 직접 병을 앓고 살아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참상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증상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입과 목에서는 피가 났으며 숨결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피부에는 붉은 발진과 고름집이 생겨났고 환자들은 극심한 갈증 속에 물을 끝없이 마시다 대부분 7일에서 9일 사이에 사망했습니다. 2006년 아테네의 고대 공동묘지 유골에서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박테리아인 살모넬라 엔테리카 혈청형 타이피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장티푸스는 당시 아테네의 비위생적인 밀집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역병은 아테네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도시 인구의 최소 4분의 1에서 3분의 1에 달하는 약 7만 5천에서 1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시의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마저 기원전 429년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죽음이 일상화되자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하지도 인간의 법을 존중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신성한 장례 관습은 무너졌고 시신들은 길거리에 방치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유대를 지탱하던 도덕과 질서는 완벽하게 소멸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역병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시민군은 전투 한 번 치러보지 못하고 소멸했으며 해군 역시 선원들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테네는 이후 25년간 저항했지만 역병으로 인한 손실은 결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아테네의 패권과 황금시대는 이 역병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기원 후 2세기 세계의 패권은 로마의 손에 있었습니다. 오현제 시대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165년 공동 황제였던 루키우스 베루스가 파르티아 원정에서 돌아오며 죽음의 씨앗을 가져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역병이 군대를 따라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역병은 당시 황제의 이름을 따 안토니우스 역병이라 불립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였던 갈레노스의 기록에 따르면 환자는 극심한 고열과 검은색 설사를 보였습니다. 9일째가 되면 온몸에 검고 건조한 형태의 발진이 나타났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이 역병의 정체가 치사율이 높은 천연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힘의 원천이었던 광대한 교역망과 도로망은 역병의 확산 통로가 되었습니다. 역병은 약 15년간 맹위를 떨쳤습니다. 고대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역병이 절정에 달했을 때 로마시에서만 하루에 2,000명이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는 최소 500만 명에서 최대 1,0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당시 제국 인구의 10에서 30%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제국의 수장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동 황제 루키우스 베루스는 169년에 사망했고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마저 180년 진중에서 역병으로 의심되는 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황제부터 노예까지 계급을 가리지 않는 죽음 앞에 로마 사회는 공포에 휩싸였고 팍스 로마나의 영광은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은 로마 제국의 쇠퇴를 촉발한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첫째, 군사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군 병력의 급감으로 이어졌고 로마는 국경 너머의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군대의 충성심을 약화시켜 제국의 불안정성을 키웠습니다. 둘째,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노동력과 납세 인구의 급감은 재정을 고갈시켰고 정부는 화폐에 포함된 은의 함량을 줄이는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셋째, 사회와 종교 지형이 변했습니다. 전통적인 로마의 신들은 역병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이 공백을 파고든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병자들을 돌보고 내세의 희망을 제시하며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은 팍스 로마나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이후 3세기의 위기라 불리는 혼란기를 여는 서곡이었습니다. 아테네와 로마의 비극은 단순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 문명에 깊은 경고를 던집니다. 문명의 상징인 연결성은 때로 가장 큰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의 도로망이 질병의 확산 통로가 되었듯 21세기의 항공망은 새로운 팬데믹을 순식간에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은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을 시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겸손함과 대비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아테네와 로마는 당대 최강의 문명을 자랑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고대 제국의 몰락은 우리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고 미지의 위협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전쟁의 승패, 정치체제의 변화, 종교의 확산 등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제국들의 뼈아픈 경험은 우리에게 역사의 진정한 주역이 때로는 영웅이나 군대가 아닌 가장 작고 이름 없는 존재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침묵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현재의 문명을 지켜나가는 길일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